안녕하십니까. 영등포 50+ 센터에서 드론을 강의하는 에너자이저 드론 강사 이윤석입니다. 1월 말 세상을 멀리보다 텔로 드론 촬영 입문 과정을 2강 진행 후 코로나19로 인하여 강의를 중단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이번에 비대면 언택트 교육의 일환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내용으로는 드론에 관심이 있으나 아직 배우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에 50+ 세대를 위한 드론이라는 제목을 갖고 2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1강에서는 드론을 배워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강의합니다. 2강에서는 드론을 배우기가 어렵지 않아요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출이 어렵고 집안에만 있다 보니 새로운 활력이 되는 무엇이 필요하겠지요. 공부라기보다는 즐기는 입장으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물러거라 코로나요, 드론이 나가신다. 4차 산업시대의 드론은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포함되어 실증을 거친 드론을 공공기관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조기 상용화하여 국내 산업용 드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드론을 왜 배워야 하는가, 각종 공공 분야에서 드론 활용 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공공건설 분야에서 토지 보상 단계부터 현지 조사까지 사용되어 비용의 50%인 10억 원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LH공사에서는 공공건설 238조 사업에 드론을 도입하여 LH공사 전국 215개 사업지구의 5개 분야 계획, 설계, 시공, 유지, 홍보 등에 드론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공건설 분야에 드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YTN 뉴스 방송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이 새해엔 공공부문 건설 현장과 시설물 관리에도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이런 공공수요를 마중물 삼아 세계 5위권 드론 강국을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렵한 새 모양의 드론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공사장 상공을 촘촘하게 돌며 3차원 입체 영상을 찍습니다. 측량과 설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맨홀 아래로 내려가 지하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도 드론 몫입니다.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곳의 파손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LH에서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약 215개의 지구의 모든 전 사업 지구의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이처럼 드론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3,500억 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공공재원을 선도적으로 투입해 드론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수색 등 안전 분야를 넘어 건설과 시설물 관리에도 드론을 활용합니다. 두 번째, 하천 관리에서 하천 측량 등에 드론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은 70% 절감되고 시간은 90%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하천관리 340억 공공시장에서 드론은 3만 km에 달하는 국가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측량 사업과 하천구역 내 금지행위 및 하천 수질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이 하천관리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YTN 뉴스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뭄과 폭염, 홍수 등 기상이변 등으로 녹조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녹조 관리를 위해 녹조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탑재된 드론과 항공기가 도입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늦여름 일부 댐과 하천 등지에서 나타나던 녹조 현상. 이제는 봄, 가을에도 발생할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녹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초분광 센서를 드론과 항공기에 장착해 하늘에서 녹조의 생화학적 특성을 특정하는 원격 모니터링 기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물에 반사돼서 나올 때 그 스펙트럼을 분석을 함으로 해서 어떤 녹조의 농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종의 조류인지 그런 거를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분광 센서는 일반 카메라와 달리 가시광선 영역과 근초계선 영역 화장대를 수백 개로 나눠 관측함으로써 조류의 특징과 과학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지점에 한정되지 않고 상공에서 넓은 지역을 파악해 기존 유관과 선박 등을 이용한 수질 검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녹조의 발생부터 공간적 분포 현황까지 아주 빠른 시간에 광역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술로 초분광 원격 탐사가 앞으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넓은 지역에 대한 분포 패턴을 파악해 발생 원인부터 확산 양상까지 분석할 수 있고 녹조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드론에 탑재하여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수색 정찰하는 데 드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드론 순찰대를 창설하여 배보다 빠르게 조난자를 구조하고 수중 드론을 사용하여 해양 식종자를 수색하고 낚시꾼이나 어민에게 비상 상황 등을 예보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양경찰청의 드론 순찰대의 활동 내용을 연합뉴스TV를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워낙 넓어서 사고가 나도 수색과 구조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해경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도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론이 하늘 높이 날아올라 드넓은 바다를 수색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더니 곧바로 날아가 인명 구조 장비를 전달해 줍니다. 그 사이 연락을 받은 해경 구조대가 출동하고 무사히 목숨을 건집니다. 드론이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광범위한 범위 해양을 저희가 수색을 할 수 있고요. 그 수색한 시점에 만약에 사고 선박이나 인명 사고가 발생 시에 레스큐 튜브나 그다음에 그 구명환 등을 이용한 바로 즉각적인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드론은 고립사고가 잦은 갯바위나 방파제를 순찰하며 경고 방송도 합니다. 해상 추락사가 많이 발생하는 해역이오니 안전에 최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파 탐지기를 탑재하고 물속 2m 안팎까지 잠수할 수 있어 해양 실종자 수색에도 투입됩니다. 드론 순찰대는 해경과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드론은 한전의 송전 철탑 점검 시간을 최대 90% 단축시키고 점검량을 10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전에서는 화재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공급선로 점검에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사용하여 점검 시간을 90% 단축하고 연간 75억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MBC 방송을 통하여 어떻게 드론으로 전력선과 철탑을 점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의 쓰임새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자유자재로 날면서 촬영하는 드론을 활용해 전력 설비를 점검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무인 항공기 드론이 100여 미터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산이나 들에 세워진 배전 철탑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해상도의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담당 직원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전력 설비의 상태를 곧바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80m 정도 철탑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추락을 할 수도 있고 또 위험한데 지금은 밑에서 드론을 띄워서 하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시간이 절감이 되고 사람이 떨어질 위험도 없고. 한국전력은 내년 4월까지 1년여 동안 현장 실증을 거쳐서 자율 비행 드론 전력 설비 점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한전 직원이 수동으로 드론을 조종하지 않고 드론이 스스로 비행하면서 주어진 목표물을 촬영하고 전력 장비의 불량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GPS 좌표값을 입력하고 명령을 내리면 드론이 목표물의 2m까지 근접해 최대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드론을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보면 위에 이야기한 분야 이외에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운송 분야, 군사 분야, 레저 분야, 농업 분야, 촬영 분야 등에서 드론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드론을 배워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이상과 같이 드론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영등포 50+ 센터 날개드론 커뮤니티의 드론 활동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7월 9일에는 실제 드론 조종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50+ 센터 드론 강사 이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